7교시는 제가 녹화를 못했어요. 7교시는 녹화를 못했고. 네. 자, 텍스트 셀 하나를 만들어서 자, 용어이기도 해요. 용어. 식.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xpression. expression은 아까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liter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얘기를 해요. 뭐 숫자면은 숫자 아니면은 뭐 A, B, C 이런 문자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리터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2, 3 이렇게 쓰면 이것도 리터럴이에요. 리스트 리터럴. 이거는 정수 리터럴. 이거는 문자열 리터럴. 이렇게 값 우리가 딱 그냥 그 하드 코딩하는 거 손으로 그냥 손으로 코드 안에 넣는 그런 값 이런 거를 리터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식. 여기도 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연산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뭐 x 더하기 1, 뭐 아니면 x 더하기 2 이런 거예요. 혹은 뭐 a는 b보다 크다. 이것도 연산식이죠.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의 값이 딱 돼요. 이 x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더하기 1을 하면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a가 큰지 작은지 그게 true이거나 아니면 false 한 가지 값으로 딱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거를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pression. 값이나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라고 할까요? 연산의 결과이거나 혹은 함수 호출 결과. 함수가 무엇인가 어떤 값을 리턴해주면 그것도 값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xpression. 이런 expression들은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문장의 일부가 돼요. 식은 문장의 일부가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밑에다 쓸게요. 문장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할게요. 그럼 문장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릴게요. 문장이란 최소의 코드 실행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작은 코드 실행 단위예요. 말 그대로 완성된 문장인 거예요. 완성된 문장. 예를 쓸까요? 자, 식의 예예요. 식의 예는 뭐냐면 자, 리터럴 숫자 1. 만약에 연산의 결과 1 더하기 2 헬로 문자열로 헬로 뭐 아니면 뭐 1은 2보다 크다. 이게 연산의 결과. 그죠? 네.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 이걸 리터럴이라고 부르고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 이거 리터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산의 결과 1 더하기 2 여기까지가 하나의 식인 거죠. 계산하면 3. 그죠? 1은 2보다 크다. 계산하면 false가 계산 결과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딱 떨어지는 이거를 expression이라고 해요. expression. 가장 작은 코드 실행 단위를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게 문장이에요? 변수 x에 값을 저장하겠다. 이거는 문장이죠. 이거는 뭐예요? 값 2를 변수 x에 할당하겠습니다. 할당해라. 프로그래머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문장이죠. 프로그래머가 컴퓨터한테
야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그거를 변수 x에 저장해. 이거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쵸? 1 더하기 2라고 하면 이건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저장을 하라는 건지 출력을 하라는 건지. 그죠? 이건 할당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프린트 x 이건 뭐예요? 컴퓨터가 죄송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x를 콘솔 창에다가 찍어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익스프레션과 문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은 문장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1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식이라 그랬죠. x 식이죠. 문장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식은. 예. if else 식이 있고 if else 문장이 있죠. 응? 자, 이거 볼까요? 우리가 리스트 컴프리헨션 할 때도 사용을 했었던 거고 리스트 컴프리헨션에서도 사용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도 사용을 했었던 건데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짝수를 저장하겠습니다. if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렇지 않으면 홀수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묶을까요? 이렇게 팩티 2개 넣으면 문장처럼 보이니까. 여기까지가 뭐니? 요거 따옴표가 빠져 있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거 뭐예요? 식이에요, 식. 연산을 계산하면 짝수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홀수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왼쪽은 식. 이거를 if else 조건 식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쪽은 여기까지 써주면 이것까지 다 써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계산된 그 결과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리스트 컴프리헨션에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if else 식 if 표현식이라고 불렀죠. if 표현식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식과 문장에 대한 그 얘기 차이점 아시겠어요? 식과 문장,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 자, 여기까지는 그 일반적인 정의인데 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이 지금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구글 콜앱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 콘솔창, 실행하기 전에는 콘솔창이 안 나와요. 실행하고 나는 콘솔창이 나오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편집기,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이 환경이 주피터 노트북이죠. 이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 뭐냐면 콘솔창에 뭔가를 출력하려면 사실은 프린트를 써야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는 문장을 써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콘솔창에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완성된 문장을 써야지만 콘솔창에 뭔가 결과가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에 이거는 편의 기능이에요. 주피터 노트북의 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 중에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 라인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이
가장 마지막 줄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가장 마지막 줄이 식인 경우, 익스프레션인 경우 자동 그 값,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해서 그 식을 평가해서, 즉 계산을 해서 평가하면 결과가 하나로 떨어지잖아요. 값이 하나로 떨어지죠. 그 값을 콘솔창에 출력해줘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냥 제일 마지막에 프린트문을 쓰지 않아도 출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항상 마지막 줄에 있는 녀석만. 원래는 프린트를 써야 되는 건데 프린트 함수에 아규먼트로 넘겨야 되는 건데 가장 마지막 줄이면 프린트문에 아규먼트로 넘기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출력을 해준다라고 하는 편의 기능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 줄이 아니라 그 코드셀의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끝이 아닌, 가장 마지막이 아닌 줄에 문장이 아니라 식이 있으면 그 식은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는 마지막 줄에 있는 식의 결과만,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식의 결과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럼 여기 정리해 드린 내용이 뭔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 완전한 문장은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콘솔창에 무엇인가를 출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컴퓨터한테 시켜야 돼요. 프린트해라 이렇게 시켜야 돼요. 무엇을 1 더하기 2의 결과를 프린트해라 이렇게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식 1 더하기 2의 결과를 출력하세요라고 컴퓨터한테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아시겠죠? 프린트에 1 더하기 2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3이라고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줄밖에 없으면 굳이 프린트 타이핑하면 손가락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식이죠. 이거는 식이에요. 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 계산 결과는 4이긴 하지만 그 결과를 출력해라, 저장해라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리스트에 어펜드해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이 이거 결과가 4니까 결과만 있으니까 그 결과는 그냥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니까? 가장 마지막 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코드셀을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3 이렇게 했어요. 1 더하기 4 이렇게 했어요. 보면 뭐만 나와요? 5만 나와요. 자, 여기도 분명히 결과가 여기도 3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4라고 하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5라고 하는 결과가 있죠. 근데 누구만 나왔어요? 얘만 나와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얘도 식일 뿐이고 얘도 식일 뿐이에요. 어느 하나 완전한 문장이 없어요.
변수에 저장해라 또는 프린트해라 또는 리스트에 어펜드해라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식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컴퓨터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에 편의 기능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식의 결과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하려면 이때는 이거 프린트문 안에 넣어야 되고 이것도 프린트문 안에 넣어야 되고 이것도 프린트문 안에 마지막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린트 1 더하기 2 그 다음에 프린트 1 더하기 3 마지막은 프린트문 안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죠.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결과가 이거는 문장이죠. 이거는 문장. 이것도 문장. 얘는 식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이니까 자동으로 출력.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요.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리턴하는 건 없고요. 함수를 호출하면 어딘가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폰트를 찾아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얼마인지 찾아요. 그리고 결과값이 3이니까 그 결과값이 이런 문자다 이런 거를 찾아요. 그 다음에 색깔 뭐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위치에다가 써주는 것까지를 해주는 게 프린트. 그걸로 끝. 그런 다음에 얘는 아무것도 이 자리에 리턴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콘솔 창에다가 폰트들을 뿌려주는 거지 이 코드가 실행되는 위치, 프린트를 호출해 주는 위치에 뭔가 값을 전달해 주는 건 없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프린트의 역할이에요. 자, 질문 주신 분 프린트까지는 아시겠어요, 이제? 프린트의 개념까지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럼 리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그 함수가 뭔가 이 자리로 되돌려주는 값을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린트는 호출을 했어요. 그럼 프린트가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자리로 되돌아오기는 해요. 되돌아와야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를 호출하면 일어나는 동작은 함수가 만들어진 그 위치로 가서 함수에 있는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고 나면 다 끝났으면 다시 함수를 불러준 그 위치까지 되돌아와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왔을 때 여기 어떤 값이 같이 오느냐 그러면 리턴이 있는 거고 값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되돌아와야 이제 여기를 실행한 다음에 두 번째가 실행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행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이고 그럼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함수 중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네.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터러블을 넘기래요. 이터러블을 넘겨주면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타입이죠. 리스트일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에 다 더해준 값을 리턴해준대. 리턴해주고 스타트는 우리가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제가 월요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값이 0이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만 반드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뭐 1, 2, 3. 어떤 함수가 무엇인가 값을 리턴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해야 돼요. result라고 할까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 완전한 문장이죠.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무슨 문장이냐면 sum 함수의 호출 결과를 변수 result에 저장해 주세요. 저장해라. 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연산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연산이 저장하는 연산이에요. 항상 오른쪽에 다 끝나야 돼요. 자, 함수를 호출했네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해 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요. 이건 우리가 만든 함수는 아니고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할 일을 하겠죠. 자기가 할 일을 하고서는 이렇게 그 자리로 되돌아와요. 되돌아올 때 어떤 값 하나가 같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값이 오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라고 하는 값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단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환값. 자, 숫자 하나죠. 숫자 하나면 이거는 뭐예요? 익스프레션이란 말이에요. 식이란 말이에요.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절트에 저장하겠습니다. 까지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출력하는 내용이 없어요. 없죠. 그죠? 그죠? 문장이 끝났으니까 우리 출력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출력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명확하게 문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리절트 출력해 하고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이라고 출력을 해줘요. 만약에 여기를 1, 2, 3, 4, 5 이렇게 바꾸면 15.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15죠. 네.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15라고 출력을 해요. 자,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세요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한 가지 주피터 노트북의 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변수 이름만 썼을 때. 자, 이렇게 변수 이름만 썼을 때. 이거는 뭐예요? 리절트? 변수 이름인데 변수 이름 가지고 뭐 하란 얘기예요? 변수 이름 가지고 프린트 하란 얘기인지 그 변수를 다른 변수에 저장하란 얘기인지 그 변수를 뭐 리스트에 어펜드 하란 얘기인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식이란 말이에요. 식. 값이에요. 값. 그죠? 아까 위쪽에서 제가 식하고 문장을 구별할 때 식은 리터럴, 연산의 결과, 함수 호출 결과 이런 거라고. 여기 하나 더 변수, 변수 이름. 이것도 식이에요. 변수 이것도 식이에요. 식. 리터럴도 익스프레션, 변수도 익스프레션, 연산, 함수 호출 이런 거 다 식이에요. 식. 자, 그러면 이렇게만 썼는데도 실행해 볼까요? 아까랑 똑같이 15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무엇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의 편의 기능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식이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값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값을 화면에 그냥 보여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써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sum 1, 2, 3, 4 그럼 10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출력을 해요. 프린트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출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함수 내부에서는 얘네들을 가지고서 더하기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을 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10이라고 하는 이 리턴 값과 함께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10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호출도 뭐다? 익스프레션이다. 익스프레션이니까 뭘 해주는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이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출력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익스프레션이니까 그냥 주피터 노트북이 이런 편의 기능으로 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리턴과 프린트 그 질문하신 분 혹시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세요? 리턴이 프린트까지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리턴이 프린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의 편의 기능이 얘를 프린트를 해줬던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다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용어 그다음에 이게 프린트문에서 프린트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이 편의 기능으로 프린트를 해주는 건지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정리 안 해드리고 말로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드렸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함수들 중에는 리턴을 하지 않는 그런 함수들도 꽤 많이 있어요. 리턴을 하는 함수들도 있고 리턴을 하지 않는 함수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양하게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그러다 보면 아마 조금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이 잘 서실 거고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뭐 개념이 좀 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함수들 만들어져 있는 뭐 판다스라든가 뭐 넘파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패키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정리하시면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과제를 드릴까요 말까요? 드릴까요? 과제를 드릴까요? 딕셔너리 가지고서 과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딕셔너리 용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겸사겸사해서 함수까지 딱 하나만 드릴게요. 하나만.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함수 이름을 word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딱 오로지 이렇게만 딱 제한을 시킬게요. 문자열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전달받아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문자열들이 몇 번 등장하는지 리스트에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키와 밸류로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키와 밸류로 갖는 딕셔너리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리절트 이렇게 할까요?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라고 해서 워드 카운트라고 호출을 해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네, 뭐 리스트라고 하는 문자를 넘기고 딕트라고 하는 문자를 넘기고 또 리스트라고 넘기고요. 자, 이번에는 튜플 뭐 이렇게 튜플을 한 번 더 할까? 네. 자, 이렇게 문자열을 넘겼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함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가. 자,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진 리스트는 전부 다 문자열만 가지고 있죠. 그죠? 리스트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2번 등장하죠. 딕트는 몇 번 등장해요? 1번 등장하죠. 튜플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절트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했을 때 프린트 하고서 리절트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했을 때 뭐라고 프린트를 해주면 되냐면 이거는 프린트의 결과예요. 프린트의 결과가 뭐라고 나오면 되냐면 이렇게 딕셔너리가 프린트가 되면 돼요. 딕셔너리가 프린트가 되면 되는데 리스트는 2번 등장합니다. 딕트는 1번 등장합니다. 튜플은 3번 등장합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2줄을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2줄을 입력하고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수 이름은 word count, 아규먼트는 list.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하나만 선언하면 되겠죠. 리스트 한 개를 전달받는 거니까. 리스트 한 개를 그 리스트 안에 그 원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지 리스트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실 때 파라미터는 하나만 선언하시면 돼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고 하다 보면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요. try except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try except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요거 하나만 딱 드릴게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 컴프리hension까지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걸 하기 위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 다 됐으니까 질문 안 하시겠죠?